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복지 정책론 드디어 중간고사 이후에 첫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중간고사를 마치고 아마 보실 것 같은데요. 제가 강의실에서 아주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배웠을 때 그 영상을 상당히 빨리 보시는 편이라서 이렇게 제가 진도를 오히려 좀 맞추기가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뭐 굉장히 필기를 열심히 하시고 아주 정성스럽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그 강의실에서 이제 또 한 번 기말고사 전에 뵙게 될 텐데 그때도 이제 중간고사 때와 같은 요령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열심히 필기하고 많이 집중해서 들으시더라도 막상 이게 책을 딱 덮으면은 이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강의실에서 배웠을 때 제가 반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은 사회복지 정책은 이 교재는 뒤로 갈수록 이제 다른 내용들하고 다른 과목의 내용하고 겹쳐요. 그러다 보니까 겹치는 내용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이제 없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재에 보면요. 자, 이게 어디냐면은 241쪽에 보면은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사회복지의 역사 과목에서도 들을 수가 있고요. 이미 다른 과목에서도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 역사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대표적인 게 뭐 영국과 미국의 뭐 이런 얘기들은 다른 수업에서도 들었을 것이니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248쪽에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사회복지 발달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강의실에서 제가 아마 마지막에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처음에 이 나라들이 영유아 보육, 우리의 유치원이죠. 유치원에 관련된 교육에 신경을 좀 많이 썼었고, 사실 세계 최초의 유치원, 그리고 그 유치원의 확산에 절대적으로 기여한 나라가 바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초반에 아주 이제 행운이 따랐던 부분이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노동자 계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국회에 대거 진출하면서 의원, 정치인이 되면서 나름대로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던 정신을 굉장히 많이 투영을 시켜요. 그게 법이든 제도든 정책이든 투영을 시켜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는 이제 헌법에 완전히 복지라는 단어가 맨 앞부분에 나오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성평등을 추구하는 정책도 단연 이제 앞서가는 나라인데, 예전에는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에 있는 그 나라들이 완전히 복지의 천국이고 이상적인 국가로 여겨졌었는데, 이제 그런 모델을 다른 선진국들도 많이 이제 빌려다 쓰기 시작했죠. 뭐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특히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스웨덴에 있는 복지를 이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근 20년 동안 아주 많은 것들을 우리나라에다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복지에 대해서 우리 이제 대학교 강의에서는 많이 소개를 안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간략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248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사회복지 모델인데, 249쪽에 뭐 그림을 보면요. 이게 그림이 이렇게 발달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49쪽의 맨 아랫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스칸디나비아의 모델, 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그 다음에 핀란드까지입니다. 기초 보장의 욕구와 소득 보장의 욕구가 함께 충족되는 포괄적인 사회보장 제도를 갖추게 되었다라는 문장이 나와요. 249쪽의 맨 아랫줄입니다. 자, 그 나라의 국민이라면 기본적인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소득도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걸 누가 해준다? 자,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해준다는 이런 제도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았고, 이게 이제 세계 1차, 2차 대전이 끝나는 그 무렵부터 아주 처음에 이제 자리를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 1번을 보시면 자산조사, 개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형태에서 점차 보편적 복지로 확대된 역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시간을 두고 서서히 확대된 게 아니라 이 국가는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들은 이게 애초에 정치인들이 처음으로 자 의회를 구성할 때 이게 그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시기가 빨라요. 그리고요 넘어갑니다. 자 250쪽에 자 맨 위에 줄입니다. 자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많은 국가들이 사회보장 제도를 처음부터 실시를 하다가 자 자발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임의적 국가 보조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 임의적 국가 보조 성격은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제가 그 250쪽에 위에서 두 번째 얘기를 강의 자료에 2번에도 적어놨습니다. 자 임의적 국가 보조라는 거는 이게 본인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할 수 있다면 부담을 하고 그 나머지의 것을 국가가 해준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정부가 자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이쪽에 위치한 국가들은 무상복지를 실현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임의적 국가보조라고 이런 말이 나오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 고비용 고부담이죠. 자 많은 자 조세와 자 많은 자 무역 수입이요. 무역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수입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그 나라의 국민이라고 한다면 자 나름대로의 그 최상의 복지 수준을 제공을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자 국가가 완전히 다 해주는 게 있고 좀 덜 해주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250쪽에 사실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딱 한 장이 끝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강의 자료에 있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3번입니다. 노동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형태인데 이게 아무래도 이 나라의 국가들이 초반에 이제 노동자 계급에서 그 나름대로 그 신망을 얻었던 믿음을 얻었던 사람들이 그 정치에 입문을 하다 보니까 이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뭔가를 고민을 했었고 그 방법으로 이제 우리나라 표현으로 따지자면 무상복지가 실현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시민권이라는 거를 강조하는 나라고 우리가 시민의 권리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이거는 이제 특히 아동 보호, 양육, 그 다음에 아동의 어떤 차별, 학대 이런 거 절대 안 되는 나라에 절대 안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 나라가 바로 북유럽 복지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이제 여러 가지 외부로부터 위협을 많이 받죠. 전쟁을 겪다 보니까 당시에 독일, 당시에 소련, 지금의 러시아죠. 자, 그런 나라들로부터 상당한 위협을 받았고,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 정부 입장에서도, 자, 이 세계 대전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에게, 자, 해줄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지의 역사는 사실 이 영국을 포함한 이런 유럽의 복지 역사는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적 배경, 그 다음에 그 전쟁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250쪽에 그 제목 큰 거 있어요. 자,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은 뭐 생산적 복지, 참여 복지, 능동적 복지, 맞춤형 복지, 포용적 복지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북유럽의 모델을 많이 모방하기도 했지만 자, 독일의 제도와 일본의 제도도 많이 가지고 왔고요. 세계에서 나름대로 잘 나가는 제도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바로 수입을 해서 적용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게 200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일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느끼겠지만 자, 253쪽입니다. 그 표를 보시면은 이제 표의 왼쪽 부분입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교육비 지원, 조세 지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 보편주의로 자, 우리나라는 보편주의 또는 제도적 복지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예산의 절반 정도가 복지 예산이라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북유럽 모델, 북유럽의 사회복지 모델은 그 나라의 문화적 배경과 전쟁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만 이게 금방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냥 글자 그대로 표면적으로 그냥 책으로만 봐서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